시대인재 수학 강사 한승수라고 합니다. 네. 이게 항상 설명회 오면은 이제 강사분들 몇 분 이제 서 계실 때가 많은데 보면 이제 보통 제한된 할당된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는데 보통 이제 오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다들 의욕이 넘치셔서 이게 시간을 길게 쓰시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 꽤 있어가지고 오늘 제가 이제 설명회 지금 들어오기 전에 최대한 20분 안에 마무리하라는 특명을 받고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위주로만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요. 뭐 다 아실만한 것들은 정말 짧게 말씀드리고 좀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치동에서 수업을 좀 오래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올해 정도부터 이제 분당 쪽에 이제 거의 올인을 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여기 분당에서 열심히 하려고 집도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가지고 저쪽에 이제 근처에 살고 있으니까 제가 아이들 분당 아이들한테 좀 열심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운 좋게 여기 시대인재 와서 되게 훌륭하신 선생님들 많은데 제가 이제 운 좋게 좀 S반을 맡게 돼가지고 좀 제일 잘하는 친구들 위주로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S반을 떠나서 이제 예비고일 아이들 대상으로 생각했을 때 학부모님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할 수 있는 얘기는 되게 많은데 좀 해야 되는 얘기만 좀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만 좀 간략하게 좀 진행하고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과목 소개. 자, 과목 소개는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어서 이제 어떤 과목들이 이제 배우게 되는지 편제들에 대해서 살짝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사실 예비고일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특히 첫째인 경우에 아이가 첫째인 경우에 좀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 살짝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조금 이제 제 기준에 맞춰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 조금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개설한 강좌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뭐 과목 소개는 이제 아마 요 시점 정도 됐으면 아마 다들 이제 알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고1 과정에서 이제 공통수학 1, 2를 진행합니다. 자, 근데 요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예전 교육과정 고1 수학이랑 거의 똑같아요. 뭐 약간씩 변동은 있어요. 약간씩 변동은 있지만 뭐 단원이 살짝 바뀌었다 정도, 뭐 작은 단어 하나가 추가됐다, 뭐 이 정도 차이가 있지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사실 이제 나중에 수능을 혹시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제 고1 과목이 수능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중요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냥 내신 한번 하고 넘어가면 끝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정말 고2 과정 그 이상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정말 준비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 과정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고1 과정 하면서 어려운 문제들 다뤄본 그 경험 자체가 나중에 수능 문제 풀 때도 되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비슷한 패턴들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고1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분당도 굉장히 이제 학군이라서 이제 다른 뭐 시골 지역이나 이런 데랑 다르게 시험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가지고 고1 과정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정말 저도 이제 들어본 얘기인데 저기 어디 시골에 있는 학교들 가면 쌤만 풀어도 1등급이 나온대요. 막 그런 학교들이 있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 동네는 택도 없죠. 제가 근데 느끼기에는 뭐냐면은 대치동이 시험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치동 강남 쪽이 시험 어려운 걸로 유명한데 이 동네 평균이랑 사실 대치동 평균이랑 비교하면은 시험 난이도를 비교하면 제 생각에 이 동네가 절대 뒤처지지 않거든요. 어려운 학교가 많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학교 굉장히 많고 그리고 실제 잘하는 학생들도 사실 뭐랄까 대치동에 비해서는 전체적인 어떤 평균 수준은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잘하는 아이들 기준으로 생각했을 땐 절대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좋은 등급을 따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것도 좀 생각하면 고1 수학부터 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이제 2학년 때 되면 이제 그 대수랑 미적분원을 이제 배울 텐데 요거는 이름만 바꿨어요. 그러니까 예전 교육 과정 이제 수학 1, 수학 2 자 요거를 이름만 바꿔가지고 이제 대수는 뭐 부모님들 이제 옛날에 뭐 기억해 보시면 지수로그 뭐 삼각함수 뭐 수열 이런 것처럼 약간 좀 계산 위주 이제 그런 것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미적분원은 예전 교육 과정으로 수학 1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분 적분인데 다항함수들을 다루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하는데 좀 뭐라 그럴까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그 학창의 학부모님들 시대 그리고 제 시대랑 비교하면은 저는 참 수학이 쉬웠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수업 준비할 때 한참 걸릴 때가 되게 많아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변했다는 거 그런 것들 뭐 과정은 똑같지만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수능에 들어가니까 훨씬 더 중요하고요.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앞에는 별로 별다른 게 없는데 요 뒤에가 조금 변화가 생겼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는 요 주류 과목들이 이제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랑 그 다음 미적분 2, 예전 미적분, 그리고 기하 벡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이 셋 중에 하나가 선택으로 수능에 한 과목이 들어갔죠. 선택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문과 친구들은 보통 확률과 통계를 하고, 그래 이과 친구들은 이제 미적분 2나 이제 기하를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이과이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미적분 2를 너무너무 잘해야 돼. 이런 식의 어떤 패턴, 그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확률과 통계가 수능에 필수로 들어가고 나머지 여기 미적분 2랑 기하는 이제 수능에 안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게 학교 입장에서도 아이들이 수시로만 대학을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시를 수시로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 정시를 생각하면은 사실 이제 포커스가 이쪽에도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에 대한 공부량을 조금 줄이더라도 얘를 좀 더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래가지고 아마도 이건 제 예상인데 그 아마 미적분 2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수능도 준비하면서 보통 3학년 1학기 때 내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내신에도. 그죠? 근데 이제 그게 바뀌어서 조금 더 쉽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거는 아직은 이제 아이들이 미적분 2까지 내신 들어간 학년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섣부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쉬워질 수밖에 없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통 고2 때 미적분 2를 한 학교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섣부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요거는 아마 시험이 더 쉽게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그 아까 수학 2, 그러니까 미적분 1, 미적분 1이랑 미적분 2를 막 같이 나가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미적분 2를 어렵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쉽게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고2 때 미적분 2를 하면은 너무 뭔가 해야 될 게 많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게 미적분 2를 만약 고3 1학기 때 내신을 치른다고 생각하면 고3 때는 수능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준비해야 되는데 요거 내신까지 언제 하고 있어요? 시간 없잖아요. 이제 그런 거 생각을 하면은 사실 고2 때 좀 빨리 해놓고 고3 때는 수능에 좀 집중하는 거, 그것도 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편제표가 있어가지고 그게 뭐 학교마다 말이 좀 있긴 한데 그게 좀 이제 고2 때 얘를 한다고 해서 그게 꼭 불리하냐? 그럼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마다 좀 상황이 다르다. 이런 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하 같은 과목은 예전에는 이게 진로 선택 과목이어서 절대평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절대평가하기 때문에 시험이 쉬웠어요, 아주. 그러니까 시험이 쉬워가지고 예전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프린트를 줘서 뭐 거의 똑같이 낸다든지 아니면 정말 이제 교과서 수준, 뭐 센 B 스텝 수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냥 조금만 공부를 해도 굳이 선행 안 해도 충분히 이제 그 A 등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제 교육과정이 이제 바뀌어서 이제 기하도 상대평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상대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등수를 매겨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당연하게 기하가 더 쉽게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예전에는 선행을 권유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는 그 직전 학기 선행 정도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률과 통계가 이제 수능 필수. 아까 세 개 선택 중에 바뀌어서 확률과 통계가 수능 필수가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전에도 보통 확률과 통계는 이제 문과 아이들 위주로 좀 약간 포커스가 맞춰준 과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이제 전체 모든 아이들 대상으로 수능에도 들어가는 과목이기 때문에 내신도 상대적으로 내신이 난이도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짚고 넘어갈 거. 자, 여기서부터가 제가 생각하는 좀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자, 이게 1등급이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면서 1등급이 상위 10%로 바뀌었습니다. 다 아시고 계실 텐데 근데 이제 내신 9등급제 기준에서 보게 되면 이제 2등급까지가 상위 11%였거든요. 상위 11%까지가 2등급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전 9등급제에 2등급 정도 나올 성적이면은 이제 1등급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조금 더 안일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학교마다 좀 매년 내신 난이도가 다르니까 함부로 얘기 못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뭐 올해 같은 경우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어느 학교가 1등급 컷이 75점이 나온 학교가 있었어요. 75점이 나왔는데 근데 그 학교가 작년 기준으로 내신 9등급 기준으로 2등급 컷이 85점이었거든요. 그게 비슷해야 되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생각하면은 요게 등급이 조금 이제 폭이 넓어져서 좀 이제 좋은 등급 따기가 좀 쉽다고 생각이 드니까 좀 안일하게 한 사람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함부로 얘기하기 쉽지 않은 게 매년 시험 난이도가 또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아이들을 가르쳐 봐도 지금 고2 S반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 보면 1등급도 있고 그리고 9등급제에서 2등급 친구들도 있는데 보면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1등급 받는 친구들이랑 2등급 받는 친구들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험을 여러 번 보게 되면 1등급 친구들이 2등급 나오기도 하고 2등급 친구들이 1등급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보통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은 2등급을 받는 친구들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은 그런 9등급제로 5등급제로 바뀌어서 상위 10%에 들려면은 예전 기준으로 2등급 안에는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2등급 안에 안정적으로 들어오려면 예전 기준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친구 수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길을 써가지고 상위 10%의 턱걸이에서 난 1등급 할 거야 이런 식의 목표를 잡으면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항상 목표라는 걸 잡아도 그거에 못 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좀 안정적으로 뭔가 추구를 하려면 1등급 중에서도 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좀 감안하시면 좋겠고요. 그래 요거는 뭐 아마도 학부모님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제가 이제 그 예비고일들 보통 이제 미리 조기 개강해서 이제 수업을 하는 경우들 많은데 항상 그래요. 애들이 보면은 선행을 하고 왔대요. 선행 어디서 다 배웠대요. 배웠는데 하나도 안 돼 있는 느낌이에요. 몰라요, 몰라. 뭐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죠. 저도 이제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중학교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노는 것만 좋아하지, 막 게임하고 오락하고 이런 것만 좋아했고 막 그랬던 친구라서. 근데 뭐 아이들도 대부분 그렇잖아요. 당장 내 공부가 아니니까. 그죠? 요거를 이제 대충 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냥 학원 가가지고 학원에서 가르쳐 주니까 한번 쓱 흘러가고 다 까먹고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허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뭐 다 전부 다는 아니고 그 중에 이제 정말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재능까지 있어가지고 한두 번 하고서는 이만큼 올라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있긴 하지만 사실은 아닌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거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생각인데 저는 중학생들 가르치는 학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중학생들 가르치는 학원은 뭐라고 해야 될까? 애들 그냥 잘 붙잡고 있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애들 성적 올리는 것보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 내신 같은 건 중학교 시험 같은 건 수학은 비슷한 문제까지 좀 몇 번 풀면 어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아이들 실력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별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학원들은.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과목 선행하는 학원들도 생각을 해보면 당장 그 고등학교 과목 선행한 것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정확하게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내신을 뭐 본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학원에서는 애가 뭐 적당히 잘 따라오고 있다 이런 식의 말만 하면은 우리가 잘 따라가고 있구나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다 까먹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면 제가 그래서 중학교 학원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게 있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허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챙겨야 되겠고. 그래서 선행 관련해서 그래서 좀 얘기가 나온 김에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 되는 시기니까 이제 기본적인 선행의 제가 생각하는 원칙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보통 그 학기 중에는 선행할 시간이 잘 안 나옵니다. 고등학교 가면은 수행 평가도 해야 되지, 막 내신 준비도 해야 되지, 뭐 선행하는 게 시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보통은 방학 때 선행을 보통 하겠죠. 방학 때 선행을 하는데, 근데 여름 방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3주 좀 이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겨울 방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6주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이 2배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간이 2배가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선행도 2배는 해야 돼요.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뭐 선행이라는 게 사실 많이 하면 좋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최소한 원칙이 여름 방학에는 당연히 2학기 거 해야 돼요. 당연히 2학기 거 기본입니다. 기본. 요 정도 옛날처럼 현행만 가지고 점수가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절대. 좀 잘하는 친구들이라고 해도. 그리고 겨울 방학에는 최소 1년치. 그러니까 1학기 건 당연히 좀 더 어렵게 해야 되고, 그다음 2학기 건 조금 이제 쉽게 해서 그다음 2학기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 삼아야 되고, 이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능력이 된다면 더 하는 것도 좋겠죠. 능력이 된다면,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감안하시면 되겠고, 근데 제가 능력이 된다면이라는 단서를 붙인 이유가 예전에 몇 년 전이더라? 좀 오래됐어요. 좀 오래됐는데 제가 대치동에서 수업할 때 휘문고 애들 여름방학 때 수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미분적분을 했거든요. 근데 미분적분을 했는데 근데 보니까 이 친구들이 잘 이해해요. 잘 이해해가지고 괜찮다. 나중에 뭐 좀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수업을 진행하면 할수록 쌓이는 게 없다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쌓이는 게 없다. 예전 걸 물어봐도 다 까먹고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막 했는데 나중에 수업 끝나기 얼마 전에 제가 나중에 학부모님들하고 상담 전화를 할 때가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저한테 미분적분을 하고 다른 학원에서 수학 1을 하고 다른 학원에서 기하 벡터를 하고 여름방학 3주 동안 그걸 3개를 한대요. 1년 반치 과목이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할 수 있으면 좋죠. 소화가 되면 좋죠. 근데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친구는 제 생각에는 거의 없어요. 한 학교에 몇 명 있을까 말까?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 애들이 잘하면 또 소화는 하겠지만 근데 그렇게 하니까 좀 이제 아이들이 남는 게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행 같은 거 생각하면은 물론 빨리 하고 많이 하면 좋은 건 맞습니다. 좋은 건 맞지만 그 좋다는 기준이 소화를 할 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원들은 수업을 많이 시키는 게 좋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왜냐면 학원을 많이 다니는 게 꼭 좋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그 기본적인 원칙 요 정도는 최소한 지키면서 더 할 수 있을 때 더 하자. 그냥 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좀 이제 원칙을 잡으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적분투 선행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적분투가 아까 얘기했던 아까 얘기했던 그 고등학교 수학에서 제일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워가지고 양도 제일 많고 사실 난이도도 제일 어렵고 막 그런 과목인데, 근데 이제 약간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고1 수학을 하면 확률과 통계랑 그 기하는 그냥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미적분투를 하려면 이 대수랑 미적분원이 안 돼 있으면 할 수가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애들이 선행을 중학교 때 막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에 대수랑 미적분원 한번 하고 그리고 바로 미적분2로 들어가는 막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당수의 친구들은 대수 미적분원 배웠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뭐 다시 들으면 알 수 있겠지만 머릿속에 안 남아 있는 상태예요. 거기서 미적분2 하면 남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 실제로 고2 애들 해봐도 고2 여름 때 보통 이제 미적분투 선행을 또 깔기도 하는데, 그때 수업을 하면 애들이 옛날에 하고 왔대요. 하고 왔는데 하나도 몰라요.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적분투 선행하려면 대수 미적분원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되는데, 사실 얘네가 잘 돼 있잖아요. 얘네가 잘 돼 있으면 훨씬 할만하다. 훨씬 할만해. 그러니까 차라리 미적분투를 하느니, 이게 아까 했지만 대수 미적분원이 잘 안 돼 있는데 미적분투를 하느니 얘네를 더 하세요, 차라리. 아니면 이것도 좀 약하면은 고1 수학 더 하세요.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생각하셔서, 그러니까 선행을 빨리 하면 좋은 건 맞지만 아까 소화가 된다는 가정하에 항상 선후 관계가 있다는 거, 요거를 좀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뭐 학원을 다녔다고는 하는데 다닌 거랑 내가 아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런 거 꼭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가르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0분이었는데 얼마 지났죠? 네.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제 수학이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저는 이제 가르치는 게 뭐 사실 선생님 강사님들 다 잘 가르치고 다 잘하시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뭐 좋은 문제가 있으면 좋은 문제를 제가 쫙 풀어서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하고 애들 앞에 쇼를 보여주는 거는 사실 뭐랄까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애들이 제가 이제 푸는 걸 보고 제가 좀 이제 약간 어떤 효율적인 풀이나 어떤 좀 뭐랄까 좀 약간 발상이 좋은 그런 풀이를 하면 애들이 딱 보고서 야 저렇게도 해 막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어떤 그런 좋은 풀이나 뭐 그런 것들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제가 수업할 때도 좀 좋은 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먼저 안 풉니다. 그러니까 문제 딱 적어놓고 한번 해봐 이렇게 하고선 한 2, 3분 있다가 제가 다시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문제를 제가 소비해버리는 것 자체가 전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좋은 문제 애들이 먼저 푸는 게 더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풀이를 뭔가 주입한다는 생각보다는 문제를 딱 보고 왜 이런 작업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이제 잘하는 친구들은 그런 걸 타고난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친구들은 사실 그런 도움이 별로 필요 없는데, 사실 상당수의 친구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어려운 문제를 딱 보면은 아예 몰라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시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작이 안 돼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을 이어나가는지 사실 그런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뭔가 풀이 과정을 쫙 외워서 외운 걸 다시 이제 리바이벌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딱 보면은 기본 개념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 상황을 보면은 이걸 가지고 왜 그렇게 하는지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상황에 따라서는 좀 이제 정석적인 풀이도 하거나 아니 좀 더 효율적인 풀이도 하거나 두 가지 이상 풀이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를 외우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임박했을 때는 외워야 되는 문제들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공부할 땐 그렇진 않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제가 이제 좀 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질문을 직접 받습니다. 제가 질문 직접 받아요. 왜냐하면 이제 조교를 쓰고 하면 저도 몸이 편해요. 지금 이제 고2 애들 지금 S반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 보면은 질문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제가 그거를 다 받으면 엄청 힘듭니다. 사실은 힘든데 제가 이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좀 질문을 잘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단순히 아이들이 잘 몰라서 질문을 할 텐데 그냥 그거를 내가 옆에서 딱 풀어주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라는 걸 애들이 이해를 하면 좋죠. 근데 이해를 하는 거에서 끝나면은 사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냥 해설지 보면 되잖아요. 해설지 보고 이해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해설지를 해설해주는 입장이 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애들 질문 받으면 뭐 여유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좀 시간 여유가 있을 때는 보통 이제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엔 제가 풀어주지 않고 힌트만 줘요. 힌트만 주고 야 이거 뭐야 하면은 이거 이런 거 있지 않아? 하면 애들이 딱 생각해서 푸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조금 이제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딱 보면은 제가 문제를 막 읽어주면서 이건 이거야 이건 이게 짚어주는 게 아니라 너 문제 한번 읽어봐. 여기서 뭐가 중요해? 제가 물어봐요. 여기서 뭐가 중요한 얘기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럼 이게 중요한 얘기 같아. 이런 것들이 끄집어져 나오잖아요. 그럼 그 조건들 여러 개 나오면 제가 그걸 바로 해주는 게 아니라 요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아이들 상당수가 문제를 제대로 못 읽어서 못 푸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건들이 정리가 돼 있는 상태면 풀어내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러면 어떤 이런 식의 경험을 많이 쌓으면 어떤 게 좋으냐면은 애들이 이제 어려운 문제 보면 처음에 내가 이런 거 풀 수 없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조건들만 끄집어내고 그것들을 내가 조합하는 걸 한두 번 해서 성공을 해보면은 이제 약간 뭐랄까 자신감도 생겨요. 그러니까 좀 이제 뭔가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길게 가르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질문 좀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잘 된 친구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뭐 없다고 아니 없는 친구들도 있죠, 물론은. 근데 이제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올라온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이제 가르쳐 보면은 1학년 1학기 때 1학년 1학기 때 이 친구를 봤을 때랑 2학년 2학기 때 이 친구를 봤을 때랑 꽤 발전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 보면 되게 기분이 좋죠. 사실 저도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 좀 질문 아이들 수준을 좀 파악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르게 질문 받고 제가 직접 받는다는 거 이런 거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 공부 방법 이렇게 들었는데 뭐 사실 좋은 얘기 많죠. 모다 노트를 만들어야 된다. 뭐 문제 푼 거 뭐 틀린 거 몇 번 풀어봐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을 수 있죠. 그잖아. 근데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얘기를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처음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써놨는데 해설지를 열심히 보는 만큼 실력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뭐 해설지를 열심히 봐서 잘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겠죠. 정말 극소수의 친구들. 근데 제가 보면 아이들 상당수 못하는 친구들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문제를 딱 책상에 있으면은 문제들을 딱 펼쳐놓고 옆에 해설지를 그냥 같이 펼쳐놔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해설지 바로 보고, 잘 모르겠으면 해설지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문제 보는 시간보다 해설지 보는 시간이 더 길어요. 왜냐하면 문제는 요만큼 써 있는데 해설지 이만큼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설지 읽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 좋아질 수가 없어요.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해설지에서 막히는 부분들을 내가 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1, 2, 3학년 내내 거짓말 안 하고 해설지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한 번도 없고 다 제가 이제 결국에 하루 왼종일 고민해서 풀어내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아이들이 바쁘니까. 그래서 해설지를 볼 때 요령도 사실 있긴 하거든요. 제가 보지 말란 얘기는 안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해설지를 이해하는 데 집중하는 건 좋지 않다. 결국에 내가 마무리해야 된다. 이걸 기본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얘기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아이들한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문제를 이제 외우는 것보다 스스로 풀어내는 것에 집중하자. 이것도 비슷한 얘기예요. 해설지를 열심히 읽는 친구들은 이제 비슷한 문제가 나올 거란 생각을 해가지고 그 풀이를 열심히 외우자. 막 이런 논리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중학교 때까지는 돼요. 중학교 때까지 되는데 고등학교에 가면은 문제 아까 말한 풀이가 막 이만큼씩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비슷해 보이는 문제인데 살짝 바뀌어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외운 풀이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내가 직접 생각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해설지를 보던 질문을 하던 뭔가 한번 풀어냈어요. 잘 안 되는 문제를 한번 풀어냈어요. 그럼 내가 이 문제 진짜 아는 거냐? 아니잖아요. 그 학부모님들도 옛날에 이제 공부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풀었던 문제 또 안 풀리거든요. 그 틀렸던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푸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풀 때도 여기 써놓지는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풀었었지라는 기억을 돌려서 기억력에 의존해서 똑같은 풀이를 재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처음 본다고 생각하고 풀어야 돼요. 항상 이제 그런 게 기본적으로 원칙이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수학은 예습보다는 복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틀렸던 문제를 다시 안 틀리는 게 되게 중요하고 아까 처음 보는 문제를 처음 보는 문제처럼 생각해서 풀면 항상 이제 해볼 수 있다는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좀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 때 최소한의 고민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써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그게 좋아하진 않을 수 있는데 저는 과제를 100%다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수학은. 사실은 뭐 저도 학창 시절에 그랬었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학원에서 과제를 받아왔으면 내가 돈 낸 만큼의 뭔가 값어치를 하려면 과제를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애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수준이 다릅니다. 뭐 과제가 일주일에 한 100문제 나간다고 치면은 그 100문제를 풀고 시간이 남는 친구도 있고 그 100문제를 절대 풀 수 없는 친구도 있어요. 솔직히. 그죠? 근데 이제 과제를 다 해야 되는 어떤 압박감에 시달린다고 생각하면 대충 풀어요.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데 대충 푸는 100문제보다 정말 제대로 푼 10문제가 훨씬 납니다. 훨씬 낫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고1 때는 하루에 5시간씩 수학 풀었고요. 고2 때는 7시간씩 혼자 수학을 풀었거든요. 근데 고1 때 제가 처음 공부 시작할 때 하루에 한 10문제도 못 풀었던 것 같아요. 고1 때 처음 공부 시작할 때. 근데 생각을 해보면 하루에 10문제면 1년 쌓으면 3,650문제거든요. 엄청납니다, 생각보다. 근데 그 10문제를 정말 집중해서 내 걸로 만들면 그 3,650문제가 결국에 내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대부분이. 그게 훨씬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대충 날림으로 100문제씩 풀어봤자 남는 게 없어요. 그런 거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 그래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옛날에 이제 제가 가르치던 친구들 보면 이게 이런 과정을 좀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아이들 이제 가르친 경력이 좀 되다 보니까 좀 기억에 남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좀 옛날에 가르쳤던 친구 중에
그 한 명이 이제 고3에 왔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 시대인지 오기 전이니까 작은 학원에서 개인 수업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고3 친구가 4월 달에 왔는데 4등급이에요. 이과인데 4등급. 근데 사실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고3 4월 4등급이면은 수능에서 4등급을 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놈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까 막 좀 해보니까 제대로 공부가 안 돼 있어요. 제대로 공부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 받을 때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느냐 꼬치꼬치 물으면서 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그런 식으로 가르쳤거든요. 한 번 수업하면 3시간인데 그 친구를 이제 정말 3시간 동안 5문제도 못 풀고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야 너 이거 하면은 문제 딱 보면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조건이 중요한 게 뭐야? 맨날 계속 물어보니까 애가 처음에는 대답을 못 해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막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좀 잘 됐거든요. 근데 아직 기억나는 게 힘듭니다. 솔직히 이 과정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 4월 달에 왔는데 한 6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일요일 아침 수업이었는데 제가 일요일 아침에 정말 가기 싫은 걸 억지로 가가지고 왔는데 안 오는 거예요. 얘가 안 와가지고 집에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화했더니 어머니 왜 안 올까요? 그랬더니 선생님 막 그러는 거예요. 왜요? 막 그랬더니 애가 울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는데 너무 오기 싫은 거예요. 너무 오기 싫어요. 왜냐 가면 엄청 고생하니까 너무 오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애가 울고 있어요. 막 그래가지고 그러면 좀 애가 좀 진정되면 뭐 보내주시라. 아니 오늘 못 오면 다음 시간에 보내주시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친구가 재밌는 게 그렇게 저랑 이제 고생해가지고 한 3개월 4개월 하고 8월 달쯤 되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좀 이제 감을 잡은 거예요. 감을 잡아가지고 그거 하고 나서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목표가 숙명여대였는데 목표가 숙명여대였는데 그 연대 갔어요. 수능에서 한 문제 틀려가지고 이과였는데 그래가지고 뭐 킬러 문제도 2개인가 3개 나왔었는데 그 중에 한 문제만 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 수능 끝나고 나서 선생님 진짜 잘 봤다고 막 하면서 너무 연락이 온 거예요. 야 잘 됐다 하고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뒤로 뭐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씁쓸했던 기억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들은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도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뭐 서울대 수학과 갈지 몰랐어요. 사실은 수학과 잘하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해보면 제대로 하면은 사실 아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아까 재충 공부하면은 그 아까 그냥 외우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그 피어날 수 있는 재능조차도 안 피어나게 돼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특히나 뭐 고등학교 가는데 시험이 좀 쉬운 학교들을 타겟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시험이 좀 쉬운 학교 가면 내신 좋은 등급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나중에 수능까지 혹시 보게 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은 전국에서 이제 좀 잘하는 친구들과 비교하면은 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좀 이제 어려운 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좀 더 이제 제대로 공부하는 것도 생각하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강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S반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예비고1 친구들 지금 쭉 진행하는 반이 있습니다. 반이 있어가지고 이반은 이제 그 테스트를 봐야 되고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S반 가장 최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고요. 그리고 대수 현재 진행하고 있고 앞에 3단원까지 진행했습니다. 3단원까지 진행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지수로그 복습하고 마무리하고 내일이죠. 마무리하고 그 다음 시간부터 삼각함수도 들어가고 이렇게 진행하는 반이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겨울방학 때 미적분원하고 그다음 공통수학원은 좀 어렵게 할 겁니다. 어렵게. 왜냐면 공통수학원은 이제 다음 학기 바로 내신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 중에도 좀 가장 어려운 문제까지 해서 물론 이제 아주 어렵진 않은 것도 있겠지만 좀 이런 것들 하면서 좀 하고요. 그리고 미적분원은 좀 이제 뭐랄까 미적분원이 사실 이제 고등학교 과목 중에 제일 경험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뭐 극한이니 미분이니 적분이 되게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낯설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사실 이제 뭐 선행을 뭐 빨리 하는 게 좋은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이거를 좀 미리 하면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하지만 이제 어떤 스킬들보다는 정확한 풀이를 처음에 우선해서 좀 기본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걸 좀 감안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새로 열게 되는 반이 있는데 이제 이번 12월 11일에 개강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이것도 예비고일 수업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S반이랑은 다르게 테스트는 없습니다. 입반 테스트는 없습니다. 적었고요. 요거는 이제 시작 자체가 공수 2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적분원은 조금 더 쉽게 아까 그 반보다 그리고 공수원 심화는 똑같이 이렇게 좀 어렵게 하고 요 반 같은 경우는 이제 3월달 개학하고 나면은 낙생고 친구들 반으로 이제 전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반에 미리 가고 싶은 친구들은 여기 좀 미리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어도 괜찮고, 근데 3월 전에는 여기서도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공부하다가 뭐 3월 이후에 스케줄을 바꿔야 되면 낙생고가 아니면 다시 S반을 가든지 테스트 봐서 다른 반 가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특가 오전에는 이제 공수원 심화. 자, 이거 똑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반들이랑 또 공수원 똑같이 하고요. 미적분원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진행하니까 간단히 이렇게만 말씀드리고요. 그 브로셔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제가 선행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자 보통 학기 중에는 이제 이후에는 내년 3월부터는 학기 중에 무조건 내신만 하고 여름방학 때는 2학기 준비, 겨울방학 1년 준비 이렇게 커리를 깔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외 특강들은 아주 구체적인 시간까지 잡아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들도 아마 개설이 중간중간 될 거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클리닉 질문 받는 건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클리닉 참여는 이제 필수인데 뭐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클리닉에 꼭 오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방학하기 전에는 토요일에 클리닉 진행하고요. 그리고 방학을 하고 나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이제 제가 다 여기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그 특강 듣는 친구들은 수업 마치고 클리닉 참여해서 질문하면 되고, 아침 뭐 저녁 수업 듣는 친구들은 요때 와가지고 질문하고 나서 수업 들어도 괜찮고,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이거 사실 이런 말을 써야 되나 이러는데 가끔 어떤 선생님들은 욕을 한대요. 수업할 때 애들 뭐 집중하려고 뭐 이렇게 집중시키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욕을 안 하고 아이들을 최대한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하고, 예비고일들은 정말 동기부여가 중요해서 이런 것들 제 뭐 옛날 경험 같은 거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 좀 아이들 감화시키려고 좀 노력을 하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 예비고일 이제 아이들이니까 제가 20분을 훨씬 넘겼나 보네요. 네, 죄송하네요. 네, 참 이제 걱정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이제 오게 되면은 또 열심히 한번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셔에 제 연락처 있으니까 궁금하거나 하신 점 있으면 제 문자 주시면 또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